일단 좀 글쓰기 강의를 어, 조금씩 이제 리뉴얼하고 있는데 이제 큰 줄기는 비슷하고요. 오늘도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비슷한 얼개에 뭐 좀 새로운 내용이 조금 추가돼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좀 어떤지 한번 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일단 하는 거는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만 좀 보시고요. 나중에 후기 만약에 쓰실 때도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두 개는 뭐 괜찮은데 뭐 너무 좀 막 그 강의 내용을 너무 막 이렇게 푼다거나 이렇게 좀 해주지 말아 주시고, 사실 제가 그 지난주인가 한번 이 강의 자료를 이제 누구한테 예전에 그분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약간 잊으셨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자기 자료를 도용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이런 연락이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요새 저작권 문제가 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선배님들도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뭐 이제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뭐 제 자료를 갖다 쓰고 이런 건 저는 뭐 그냥 괜찮은데, 약간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씩이라도 약간 좀 바꿔가지고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뭐 이제 선배님들도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이민주 선배님도 그렇고, 뭐 조은 선배님도 그렇고, 유용 선배님도 그렇고, 양조 선배님도 그렇고, 특히 양조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일 내용을 보긴 봤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가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되게 지적질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양조 선생님이 제 글을 봐도, 만약 어제 쓴 글을 제가 봤다. 근데 막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을 보면 그게 글이냐? 뭐 유영 선배님도 그렇고 이민 선배님도 그렇고 조은 선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의 성향이 다른데 그거를 계속 뭐 그 남들 지적질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또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데 또 안 내요.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천합 선생 어서 오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정윤 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글쓰기가 처음에는 막 어렵지만 이제 글 좀 쓴다고 하면은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저도 이제 뭐 글쓰기 책을 냈지만 글쓰기 책을 막 내보려고 해요. 막 이렇게. 아, 나도 이제 글쓰기 방법을 아니까. 그런데 어때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글을 좀 쏟아 보면은 자기도 한번 내보고 싶네. 글쓰기 책 쓰기 책 쳐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서점 가면은 한 챕터가 글쓰기 책이잖아요. 그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비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선배님들한테 좀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자신만의 글을 쓰면 된다. 그 얘기를 앞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선배님들한테 제가 글을 뭘 잘 써서 못 써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하루도 이제 빠짐없이 조금씩 이제 글을 썼던, 이제 좀 만 8년 정도 넘어갔는데 보셔야 되는데 만 8년간의 이제 글쓰기 노하우를 조금 이제 제가 그냥 더 써봤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나눌까 해요. 제가 공부하고 적용했던 것들만.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 취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셔라.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흔이 처음이라 출간까지 해서 사실 제가 올해 안에도 한 권을 출간해야 되는데 지금 책 쓰기 다른 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책 원고를 좀 반밖에 못 써가지고 지금 또 속도를 좀 내볼까 해서, 글쓰기는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 소개는 따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보고, 오늘 수업은 4개 파트로 나눠서 한번 1강은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글을 쓰는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선배님들께서 내가 왜 글을 좀 쓰고 있을까?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민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글을 또 계속 쓰고 계시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내가 왜 글을 쓰고 있는지, 글을 왜 쓰고 싶어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채팅창에 조금 그냥 선배님 생각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글을 왜 쓰고 싶은지, 글을 왜 쓰고 있는지 그냥 편하게. 인생의 기록. 좋습니다.
이미 잘 기록하고 계셔서 할 얘기가 많아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죠. 할 얘기가 많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시고 시크릿인가요? 또 다른 분들도 편하게 남겨주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2017년 12월에 썼던 글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네. 영주 선배님 딱 보시기엔 되게 기억력 좋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걸 잊어버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2012년 12월에 썼던 글인데 한 6년이 지났죠. 그럼 보시면 저도 처음에 글을 썼을 때 여기 선배님도 계셨을 때 제가 글을 쓴 것도 힘들어서 일단 뭐 쓴 것도 있었지만 작가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책이 딱 나오면 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제가 이 책을 만약 한 권 냈다 그러면 뭐 다음 날부터 정말 이렇게 뭐 연예인들 무명에서 막 이렇게 스타로 딱 됐을 때처럼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음 날 되면 막 여기저기서 로브콜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책 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냥 뭐 책이 나왔겠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퇴근하고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강남 교보문고 갔다가 주말에는 또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갔었어요. 처음 책 나왔을 때. 그 책이 이제 뭐 이렇게 깔려 있긴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서점에 깔렸다고 전화를 연락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이제 누가 내 책을 사러 가나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돈 내고 책 10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보문고 담당자가 매드인 MD가 책을 10권이나 사셨네요. 그러더니 이제 작가인 척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네. 일부러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 잘 보이게끔 해서 이제 이름이 같아 보니까 네, 그랬더니 뭐 딱 보더니 이제 이름이 이제 흔하진 않잖아요. 제 이름이 황상이라는 이름이. 그랬더니 이 책 저자세요? 그랬더니 네, 저자입니다. 그랬더니 딱 또 들어갔더니 그러시군요. 네,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책을 되게 많이 사가시네요. 그랬더니 사재기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책을 10권을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처음 나왔던 모멘텀이라는 책이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 미친 실패력 책을 내고 나서부터 조금씩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글쓰기가 싫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썼던 책을 보고 제가 썼던 글을 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양죽 선배님이나 임유 선배님이나 뭐 조원 선배님께서 황선 작가님 글을 보고 황 작가님 글을 보고 힘이 좀 났어요.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작가님 글 때문에 조금 낫다라는 그런 댓글이나 그런 뭐 아니면 톡이나 아니면 뭐 어떤 책 리뷰나 이런 게 하나 보니까 그게 글을 쓰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글을 쓰게 하는 힘. 저는 제가 글을 지금도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유영 선배님처럼 할 말이 많아. 저도 할 말 많거든요. 근데 그할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글을 보고 좀 동기가 됐다, 위로가 됐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아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제 글을 썼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저를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 감정을 토해내게 되니까 이제 좀 가라앉게 되고 계속 쓰다 보니까 나란 사람도 좀 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저는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쓰기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삶을 조금씩 바꿔준 무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많은 좀 기회를 얻게 됐고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좀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글쓰기의 정의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글쓰기란 우리 양죽 선배님, 민준 선배님, 종현 선배님, 최영 선배님이 가진 자신의 기억들, 그런 예전에 희미했던 기억들과 지금의 나의 상상력이 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만약 딱 10년 전, 15년 전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 4월 15일 날, 오늘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선배님도 막, 뭐, 양수 선배님 생일이 4월 15일이다. 아니면 내가 결혼을 그때 했다. 이러면은 어떤 기념일이나 내가 메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유영 선배님께서 옛날에 내가 찾던 남자친구 생일이 오늘이다. 뭐 이런 날이면은
기억이 나겠죠. 근데 하도 많아서 그런 남자가 또 근데 그런 메가 이벤트가 아니면 진짜 일상 얘기니까 아까 임윤선 말씀도 일상 기록을 안 하면 잊혀지잖아요. 그죠?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2013년 4월 15일 날. 그죠? 그래서 어떤 글감을 가져와 가지고 그 희미했던 기억에 플러스로 지금 양쪽 선배님, 천원 선배님, 정원 선배님, 여기 선배님들의 상상력을 더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배님 모든 쓴 글쓰기는 옛날에 나의 희미했던 기억들을 상상력이라는 지금 현재 기술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배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나만의 것을 나만의 언어로 쓰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만의 것을 모두의 언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모두의 언어라는 게 독자를 위한 글을 쓰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위한 글을 어떻게 쓰느냐 또 질문 나오겠죠. 그냥 독자한테 선배님들이 그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전달만 하면 돼요. 우리 최난소 선배님께서 글을 썼을 때 이 뇌에 대한 어떤 그 글에 대해서 메시지만 하나 전달할 수 있다. 우리 유영 선배님께서 내가 지금 썼던 어떤 취미가 많은데 내 취미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양조 선배님께서도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넣어도 그게 독자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원국의 글쓰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 출처인데 그 강원국 글쓰기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글을 쓰게 되면은 이 스투디움이라고 푼쿠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스투디움이라는 거는 만약에 선배님들께서 황상렬의 얼굴을 보고 아이씨 저를 왜 저렇게 생겼어 잘생기진 않게 잘생긴 척해 이런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푼쿠툼이라는 거는 선배님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님들 중에 황상렬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나에게만 그래 되게 멋지게 생겼네 이 삐를 꽂히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반응이 별로 제가 안 멋진 거 알거든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저기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잘생겼다. 근데 punk트임이라는 게 딱 보면 장동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님들께서 어떤 글을 봤는데 누구나 동일하게 좋다. 이렇게 괜찮네 라는 글 잘 썼네 이런 글들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뭐냐 punk트임을 충족하는 거예요. 양지욱 선배님 글을 보고 제가 아, 이걸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민소 선배님이 쓴 걸 보고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충족. 그러니까 자신한테 독자가 그 글을 보고 양조 선배님 글을 보고 한 100명의 독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나에게만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주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스로 추측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폰코트를 충족하는 글쓰기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동일하게 스튜디움이라고 딱 했을 때도 누구나 잘 썼네 이러면은 그것도 좋지만 선배님들께서 나만의 자신만의 글을 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만의 글을 쓰셨으면은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폰코트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너무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글은 어떻게라도 누구한테는 폰코트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을 내가 왜 써야 될까라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선배님들께서 최난 선생님 한 분만 멋져요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최난 선생님만 폰코트를 충족시킨 걸로 다른 분들은 제가 뒤끝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캡처를 해놓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군요. 되게 쪼잔한 남자라서 우리 최남수 선배님은 제가 나중에 좀 아주 페널티 랜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민 선배님 마지못해 하하 웃는 그 썩소를 날리시는 그 표정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글을 쓸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잘하는데 글을 좀 쓰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이 어려운데 글을 잘 쓰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글쓰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면은 일단 우리 임유 선배님께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싸웠어. 근데 막 싸우면 그냥 감정 나올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화상하고 그러면. 근데 조금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는데 감정이 안 풀려. 근데 그럴 때는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이렇게 써보니까 뭘 쳐내고 뭘 빼고 해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양쪽 선배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보셨어요. 풍경 같은 거를. 근데 내가 와 멋있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뭐 딱 표현이 안 떠올라. 그럴 때 내가 글을 써보면은 생각하고 느낀 바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우리 이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얘기를 인생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지금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면 보다 영원히 남는다. 앞으로 선배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지구별을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 쳐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선배님들 기억을 하시겠어요, 남들이? 사진이나 아니면 선배님 남긴 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남겨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흔적물이 그림하고 그 그림, 사진, 글이거든요. 근데 글 같은 경우도 선배님께서 글쓰기를 많이 해놓으시면 분명히 제가 떠나더라도 황석열이라는 사람이 남겼던 그 기록물을 보고 얘가 나쁜 놈인지 얘가 뭐 좋은 놈인지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록을 조금씩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쓰기가 요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딱 해보니까 힘든 시기에 한번 선배님들 아까 글을 써보면 종합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되게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 쏟아내지를 못하고 제 인생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저는 남 탓, 세상 탓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누구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쓰는 걸 느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선배님 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선배님들 지금 살아있고 계신 게 보면은 내 지금 모습이 예전에 과거에 내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택하고 살아오고 또 이렇게 했던 그게 일상의 합이잖아요, 내가. 내가 지금 만들어 모습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근데 제가 글을 써보니까 남 탓 세상 탓만 했던 것도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 건 내가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글을 써보니까.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알아보게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양준 선배님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메일 내용 보면은. 근데 일단 글을 쓰면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되게 또 센데, 자존감이 또 약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좀 에고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말씀 많이 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남하고 비교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쓴 글을 보고 못 썼든 잘 썼든 아까 황 작가님 글이 너무 뭐 잘 힘이 났어요. 그 한마디에 아 나도 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해서 자신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자존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선배님이 썼던 그 부족하고 뭐 초라하고 잘 못 썼던 글이다. 누군가가 이 글 이따위야 이렇게 해도 또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양준 선배님이나 유영 선배님이나 천상 선배님 이런 여기 계신 선배님들 글을 보고 힘을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작가들은 뭐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항상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셔라. 그러면은 글을 쓰는데 자신감이 더 드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자책이나 이제 종이책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종이책을 내는 사람들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 대한민국에 이제 한 뭐 1%, 2%, 뭐 3%까지는 안 되는데 그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책을 내는 사람들이. 근데 골프를 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골프 치는 인구가 한 뭐 600만인가 700만 되고 책을 내는 사람들이 고작 해야 2만 명, 3만 명.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매일 썼던 글쓰기가 콘텐츠가 됐지만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선배님들이 글쓰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떠세요? 글쓰기가 여전히 나는 자신감이 없다.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1번.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다 하시는 분들 2번 한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아직도 글쓰기가 조금은 어렵다. 2번. 그쵸? 이제는 글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려면은 글 쓰는 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뭐 좀 약간 좀 업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가 일단 어렵다 하시면 일단 쓰고 잘 쓰고 계시니까 요 얘기는 넘어갈게요. 글쓰기 지나가자만 볼게요. 일단 선배님들 쓰고 싶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쓴다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2번 하신 분들은 이제 쓴다까지 오시기에 이제 좀 수월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제 수월해지면은 뭔가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선배님들이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처음엔 무턱대고 쓰다가 아 재밌네 글쓰기가. 근데 이제 글쓰기가 좀 익숙해지니까 좀 올라가요. 그럼 내가 뭘 써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잘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또 현타가 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시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잘 넘어가면은 이제 책을 또 낼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 선배님들 부족한 게 글쓰기의 요령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더 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들이 쓰고 싶다. 근데 강의를 들어가지고 동기부여가 있어요. 아, 나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와요. 쓴다까지는 잘 오는데 여기서 쓰다가 막 상처받고 이제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많고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왔는데 작가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주변에 비아냥을 좀 되게 많았어요. 항상 네가 뭔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허접한 글 쓰지 마. 처음에 블로그 댓글에 사람들이 막 허접한 그런 글 쓰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잘 안 맞는 사람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글쓰기 강의, 제 글쓰기 스승님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서 매일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년째 지나면서 좀 쓰다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글쓰기 스타일이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는 게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못 쓰는 게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지 선배님들 그 글쓰기의 자질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배님들 인생 얘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글감을 잘 찾아가지고 선배님들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잘 전달했으면 되는데 자꾸 이제 처음 안 써보니까 글쓰기 스킬이나 요령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글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글쓰기가 아직 수월해졌는데 내가 지금 쓴 글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 하시는 분은 1번 아니면 아니다 2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유영 선배님만 1번 다른 분들은 2번 양념인데 2번 좋습니다. 유영 선배님 그만 쓸까요? 그냥 제가 그만 쓰라고 할까요? 다른 분들은 계속 이제 잘 쓰시니까 제가 쓰라고 하실 거고 근데 일단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선배님들도 이제 잘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2번이 더 많으니까. 글을 쓰기에 앞서서 선배님들도 이걸부터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과 계속 그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게 우리 양조 선배님께서도 이제 막 다른 사람의 지적질,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든지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좀 뛰어넘자. 아,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지는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좀 자유스럽게 넘어가자. 그래야 내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좀 됐다. 우리가 지금 나한테 지적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민 선배 와가지고 아들이 엄마 글을 그따구로 쓰면은 사람들이 보겠어?
이렇게 만약에 얘를 했다. 정말 때려주고 싶죠. 너나 잘해라, 공부나 잘해라. 막 또 이렇게 싸우겠죠, 그죠? 우리 채널 쌤 와가지고 뭐 자식분이 와서 엄마 그 글을 누구가 보겠냐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딸이 큰애가 맨날 좀 약간 중학생 시크해요. 주면 아빠 글을 그따구로 쓰니까 사람들이 안 보지 사겠냐고. 막 진짜 그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데 뭔가 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다가 뭔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처를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이제 포스팅이 됐고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누구는 어쨌든 내 글을 싫어할 수 있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또 누군가보다 내 글을 좋아하고 희망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 지구상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글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정신승리 하지 말라고. 당신 글은 쓰레기라 아무도 안 읽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구나 우리가 SNS를 많이 하고 블로그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 글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선배님들 글 보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자?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욕하는 글 쓰지 마시고 제가 남들 욕하는 글 써봤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좀 저를 더 잘 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관계 유지가 막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 좀 오래 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이쪽에 와서도 좀 제 성격이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막 남들 옛날에 막 저격하는 걸도 많이 썼었는데 근데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글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부역을 해봤어요. 선배님께서 이제는 내가 무조건 잘 쓸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자. 내가 여기서는 다음 주에는 동기부여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이민주 선배님도 내가 조앤 켈 롤링보다 더 잘 쓸 수 있어. 한국판 해리포터를 쓸 거야. 예를 들어서요. 잘 쓸 수 믿으면 진짜 그 소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준 선배님도 그래, 내가 그냥 무엇이 되었든 매일 쓰자 그냥.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 게 무엇이 되었든 그냥 매일 써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형광펜이다. 뭐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뭐 형광펜이 반짝반짝인다. 뭐 내 인생도 반짝반짝 하고 싶다.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일 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까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너나 잘해라 이래. 만약에 이제 앞으로 최남 선배한테 내가 책을 낼 거야. 뭐 종영 선배한테 책을 낼 거야. 우리 유영 선배님한테 야 나 이제 책을 낼 거니까 나중에 사줘. 그럼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한마디만 알려주세요. 양효 선배님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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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초 동안 이렇게 딱 눈을 치켜 드시고 딱 쳐다보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는 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게 얘기하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나는 글쓰기의 진담이다. 너는 농담처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쩌라고 한마디만 알려주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글쓰기를 이제 정체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존감을 높게 내 자신을 나는 대단한 작가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글쓰기 자신감 키우는 건 뭐다? 자신감 없는 그 일을 매일 반복한다. 매일 쓰는 게 반복의 힘. 그냥 선배님께서 잘 하시잖아요. 우리 이민 선배님도 막 뭐 스키나 이런 거 막 스키장 옛날에 가셨을 때는 막 매일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일 반복했던 것들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생에서 선배님들도 더 저보다 다 아실 거잖아요. 저보다 다 제가 제일 어리죠. 네, 제가 제일 어리죠. 네, 제가 30대라 농담입니다. 곧 50을 앞두고 있어서 저도 자신감 없는 그 일을 매우 반복을 하는 반복의 힘. 그렇게 해서 뭐다? 이렇게 나란 사람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이러고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한번 써야 될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일단 선배님께서는 보면은 오늘 제가 강의를
좀 지겹더라도 한번 쭉 이어가보고 같이 얘기 나누고 8시 한 반 정도까지 마치는 걸로 좀 해볼게요. 일단 글을 그럼 무엇을 써야 할까 한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감은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글감은 다 있다. 선배님도 우리나라 지금 나온 책들 보면은 글쓰기, 육아, 뭐 저기 에세이 책, 뭐 관계 이런 주제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그 주제들은 정해져 있는데 컨셉이 다르니까 계속 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제는 다 정해져 있다. 있는 주제에서 나만의 관점으로 컨셉을 바꿔서 책 쓰기는 똑같은데 그 있는 주제에서 나만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글을 쓰자. 그래서 양조 선배님, 이민 선배님, 유명 선배님 여기 계신 선배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관계라는 책을 썼다. 관계라는 책. 그럼 관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의 관계 글 쓸 수 있고 우리 양조 선배님 같은 경우는 또 뭐 엄마들의 뭐 약간 중년들의 엄마들의 뭐 관계. 이렇게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르게 쓰면 다른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있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보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써보자. 이제부터는 선생님께서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자신의 일상의 조각을 한번 먼저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모아가지고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으면 뭐다? 그게 에세이 글이 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선배님께서 이민주, 양지욱, 유영, 조은혜, 최남준이란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 뭐 누구의 뭐 어떤 직업적인 어떤 뭐 직책이다 이런 걸로 많이 불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다? 나만의 진짜 이름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콘텐츠라면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황상열이는 뭘 하고 싶었는지, 진짜 양준이라는 사람은 내가 뭘 좋아했는지, 최남정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배님들이 어떤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어떤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같은 아까 주제지만 다른 글이 뭐가 된다 했어요? 다른 관점으로 선배님들의 얘기, 양juk 선배님의 얘기, 우리 유용 선생님의 얘기, 조은혜 선배님의 얘기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다른 글이 되니까 뭐다? 그게 하나의 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거예요. 나만의 얘기와 경험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자? 그렇게 좀 하자. 네. 예, 김선희 선배님 어서 오시고요. 어, 비디오 오픈은 원칙이고 많이 못 그러시면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번째는 선배님께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죠? 양윤 선배님께서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최남 선배님도 잘하시는 콘텐츠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남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유영 선배님이 잘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매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선배님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민 선배님만의 뭐 육아 노하우다. 그런 것만 모아도 하나의 전자책도 낼 수가 있고 실용서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한번 매일 조금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아까 이 네 가지를 썼을 때 그럼 내 글에 어떤 걸 갖고 넣으면 더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의 경험을 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을 넣고 어떤 뭐 속담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글을 좀 넣고 아니면 세 번째로 명확하게 어떤 정리된 내 생각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네 번째로 독자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그 글쓰기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 그다음에 통계를 쓰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적고 그다음에 독자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네 개를 한번 써가지고 그러면 아까 앞에 요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같이 엮어 쓰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제 글쓰기 템플릿입니다. 아마 뭐 제 글쓰기 강의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건데 제가 가장 쉽게 쓰는 글쓰기 구성 방식이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이에요.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 어떤 주제를 갖고 쓰신다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의 경험을 쓰시고 거기에서 느낀 내 감정과 생각을 적고 마치 거기서 느낀 가치와 의미를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생각과 거리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모아서 결론을 내면 된다. 근데 그 글이 짧으면은 다른 글에서 어떤 선배님들 쓰시는 그 글감과 비슷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쓰면 된다. 그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래서 선배님께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잖아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왔던 실용서나 뭐 재테크 책이나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나 이런 글들 보면은 거의 이 경험, 감정, 인용 결론에서 벗어난 구성이 많이 없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선배님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을 쓰면은 진짜 하나의 글이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블로그 글이나 제 책 쓰기 쓸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쓰는 템플릿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선배님한테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는 남의 글을 한번 써주시고 뒤에는 나의 글을 좀 쓰자. 네, 홍련쌤이 어서 오시고요. 나의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그럼 나의 경험을 쓸 때는 어떻게 쓸까? 경험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황상현 작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황상현 작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를 조금은 길게 늘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나는 황상현 작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7시다. 오늘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침대에서 나왔는데, 아, 이 황선 작가는 왜 맨날 7시에 강의를 해가지고 늦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좀링크가 올라왔다. 아, 좀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 들어갔더니, 어, 황 작가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오늘은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면 자체를 묘사를 하면 어때요? 황선 작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면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듣고 있는 이 사람, 독자들이. 근데 제가 뒤에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묘사를 하니까 어때요? 조금 듣는 사람들도 약간 좀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글을 쓰실 때는 경험적인 글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글을 쓰다 하면은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자. 그래서 경험은 뭐다?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경험은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경험은 이제 경험적인 그 경험을 쓸 때는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써보세요. 제가 쓰게 하는 거는 이제 선배님들이 좀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써서 있는 그대로 쓴다. 그 느낌을, 이게 느낌이라는 게 감정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감정은 제가 이제 이민주 선배님이나 이렇게 딱 우리 선배님들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뭐 갑자기 뭐 어떤 글을 쓰다가 어떤 영화를 보고, 뭐 누가 뭐 저기 영화를 보고 갑자기 막 눈물이 흘렀다, 뭐 슬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독자가 그 저자가 그, 그 슬펐다, 기뻤다라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거는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많이 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썼던 글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세이를 몇 편 보여드릴 텐데 뭐 제 제가 항상 그 감정글 쓸 때 인용하는 글이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글인데 그 제가 에세이 이제 그 공모전에서 이제 상을 받았던 글이기도 해요. 뭐 1등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있던 일을 쓴 거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는 쓴 건데 근데 이제 2017년도니까 이제 그때 이제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 이제 11년 전이니까 11년 전 몇 번의 실수와 출장을 갔다가 실수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참 막막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뭐 너무 답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웃으면서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괜찮다라고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내가 이제 점심에 먹으러 도시락을 싸주었다. 이제 마지막 날 도시락을 싸준 게 있어서.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식사하러 이제 나갔는데 나 혼자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 아래로 자꾸 뭔가가 흘렀다. 도시락 안으로 자꾸 뭔가 흘러내렸다. 밥 한 숟가락에 눈에서 한 방울씩 눈물이 떨어졌다.
먹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많아진다.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조금 짠하신가요? 감정이 어떠세요? 제가 쓴 글이지만 제 느낌이 좀 전달이 되시나요? 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실 때 선배님들께서 그냥 슬펐다, 기뻤다, 내가 회사 잘려서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감성적 묘사를 해가지고 요 상황을 묘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양조 선배님께서도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이가 숟가락을 내리쳤다, 쳐다봤다, 아이의 표정이 좋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저자의 상황을 묘사를 해서 독자들이 이 저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쓰는 게 감성적 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자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쓰는데 더 수월해지실 거다. 이게 감성적 묘사예요. 이게 감성적 묘사라는 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제 개념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을 하냐 간접 경험을 하느냐 해서 앞으로 그냥 밋밋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과거로 갔다가 지금 저기 미래로 갔다 하는데 이 시제 개념을 넣은 거는 그 서술어 동사에서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 쓸 때는 뭐뭐 했다. 그리고 지금 뭐뭐 한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배님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현실과 있는 어떤 문제를 연결시켜서 쓰면은 조금 방법에 대한 논의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과 연결시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한번 연결시켜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선배님들 경험은 있는 그대로 잘 묘사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오감 글쓰기예요. 오감 글쓰기.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 많이 들을 텐데 한번 오감 글쓰기를 좀 해보시면은 선배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래서 오감이 뭐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느끼는 내 감정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옛날에 그 싸이월드 때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그 갬성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글이에요. 그런 글들. 그래서 바람이란 글 한번 볼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간다. 약 15분 동안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겨울로 들어오는 초입이다 보니까 바람도 차갑다. 그래서 오늘도 집까지 더 추운 느낌이다. 촉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귓속으로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청각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감, 내가 느끼는 오감을 직접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커피 맛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묘사할 때 가장 좋은 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는 아직 초코도 못 썼는데 자꾸 숙제 내서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동안 하나만 선배님들 블로그나 아니면 그냥 톡방에다가 직접 올리셔도 좋으니까 한 5줄 이상 정도로만 해서 최소 5줄 이상 오늘 뭐 주말에 나들이 가시든 여행 가시든 내가 어디 뭐 보이는 거나 내가 뭘 먹었거나 하는 이 오감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제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오감 글쓰기를 해보셔야 이게 느껴지는 그대로 해서 묘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전까지 그냥 한번 써가지고 저희 전자책 그 톡방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이 오감 글쓰기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그럼 문장은 한번 어떻게 쓸까? 자, 문장을 딱 하나만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문장은 짧게, 내용은 쉽게.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 문장을 제가 아까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쓰는 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문장 한번 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직장이 있을지 불안함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어때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죠. 이거를 한번 제가 끊어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억울했다.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직장이 있을지 불안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답답했다. 어때요? 딱딱 문장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할 때 보니까 더 가독성이 잘 들리죠. 문장을 짧게 쓰는 이유가 읽기 쉬운 글을 쓰라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했고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데 불안이 가슴이 답답했다 이거보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억울했다.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지 궁금했다. 더 가슴이 답답했다. 어때요?
네 개로 문장을 나누니까 어때요? 후자가 더 잘 들리시죠? 글도 이렇게 딱딱딱 문장을 짧게 쓰는 게 더 가독성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라는 게 그 의미인 거고, 내용을 쉽게 쓰는 거는 뭐냐면, 선배님께서 내용을 쉽게 쓰라는 얘기가, 만약에 양조 선배님께서 글을 썼는데, 제가 만약에 양조 선배님께 어떤 전문 분야의 글을 썼어. 근데 양조 선배님께서 이제 자기는 알아.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게 뭐죠? 그 되게 독자들이 모르는 그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럼 주석이라도 달아서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아는 단어로 쉽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만 아는 단어 쓰지 말고 보다 내가 아는 단어로 쉽게 쓰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최난 선생님도 글 잘 쓰시는데 앞으로도 그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쓰지 말고 좀 나만 아는 단어, 그러니까 나만 아는 단어 쓰지 말고 누구나 아는 단어를 쉽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 마- 실제로 이제 글쓰기 향상을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선배님께서 앞으로 이제 글을 쓸 때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글쓰기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행복이란 어떤 사랑에 대한 글을 쓰겠다 하시면은 양지욱 선배님의 인생, 양지욱 선배님의 세계관, 뭐 이민주 선배님의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랑에 관한 어떤 질문, 뭐 유영 선배님 간의 내 직업에 관한 거, 뭐 나의 꿈에 관한 거 이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 글감이 딱 봤다 그러면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만의 그런 가치관에 한번 넣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을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답을. 지금 나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내 어떤 생각이 날까? 꾸미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네. 정민 선배 어서 오시고요. 내 마음에 낙서하듯이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양교 선배님께서 그냥 내가 취미가 뭐다. 지금 우리 지금 쓰는 초국어 있잖아요. 그럼 취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 취미가 어땠을까라고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 적어보자. 그러니까 이 생각나는 거는 실제로 내가 해봤던 것들이 아마 또 생각이 더 많이 나시니까 이렇게 적어보실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안 해봤던 것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상상력을 더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뭐 못 해봤다, 내 취미라는 게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소망하던 꿈이나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지 한번 생생하게 한번 좀 떠오르지 한번 써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하나의 어떤 초거 같은 게 한번 이렇게 얼개가 좀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상상력을 이제 더할 때 쓰는 이제 글 방법이긴 하는데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3주차 때 한번 이제 이미지 글쓰기 한번 몇 개를 드릴 텐데 그거 오늘 한번 처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방법에서 한번 쓰는데 그림을 그리듯이 쓴다라는 거는 이제 상상력을 좀 더하거나 선배님들이 이제 묘사를 좀 할 때 제가 이제 썼던 많이 연습한 방법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주제나 글감을 찾았는데 이걸 진짜 내가 질문도 해보고 막 생각나게 써봤는데도 잘 안 풀려. 그러면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잘못 그려도 돼요. 그림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오늘 내 이 주제에 대해 선배님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 보면 이제 동작이 나오잖아요. 뭐 내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아이들 옛날에 그림 일기 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림 먼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려보고 그 동작이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쓰고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서 써보니까 이게 글쓰기 연습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세한 방법은 제가 마지막 주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요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방법보다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더 묘사할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한번 선배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별개로 이제 선배님들께서 이제 나가면 아까 오감글 쓰기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작가라고 이제 선배님들이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면 이제 관찰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모든 게 글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글로 옮겨보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퇴근하다가 20대 연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남자애는 등치가 한 190 정도 됐고요. 여자는 한 160 초반인데 여자 그 사람이 체구가 작은데 걔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야, 네가 그래갖고 남자애가 덩치는 산만한데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계속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이별에 관한 글을 좀 써볼까 해가지고 찾다가 그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어디 얼굴 돌렸거든요. 달그 봤는데 없어요, 사람이. 뭐지? 제 뒤에가 막 이렇게 좀 스산해요.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제 뒤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남 싸움 구경하고 있냐고, 남 싸움 거 처음 보냐고 막 얘기하는 거, 남자애가 저한테 막 하는데, 제 키가 172인데, 남자친구 좀 작은 키죠. 평균 키니까. 근데 걔는 한 190이니까 막 이렇게 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제가 작가인데, 오늘 좀 이런 글을 쓰려는데, 당신들이 좀 보여갖고 내가 좀 했다. 이러니까, 여자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저씨, 뭐, 우리 싸우는 거 좀 봐요? 뭐, 아저씨는 안 싸웠어요? 막 그러더니, 뭔가 좀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 집까지 정말 100m 달리기를 정말 옛날에 그 트레인스포팅 영화 아세요? 그 이안 맥그리거가 막 뛰는 저희 같은 세대 아닌가요? 그 트레인스포팅 영화 기억나시죠? 막 이안 맥그리거 막 뛰는 그 장면 영화를 안 보시나 보네요. 글쓰기 하시는 분 영화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무슨 정말 이렇게 복날에 정말 제가 제 일생에 100m 달리기를 그 칼루이스가 막 완주하는 그런 집에 오니까 딱 시계 봤더니 정말 제가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 거리를 뛰어서 3분 만에 왔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그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앞으로 선배님들이 이제 글을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레이더를 켜고 내가 어디서든 글감을 찾아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뭐다? 그게 관찰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앞에 어떤 보이는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나온 구절이나 문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독서할 때 관찰하는 부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많이 보세요. 그 그림 작품을 많이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 이 사람이 그림 왜 이렇게 그렸을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1번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관찰하는 방법이 어떤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하는데 계속 보지 마세요. 나중에 스토커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한 보다 말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 세 가지는 한번 선배님들이 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트랜스포팅이 아니고요. 트레인스포팅이라고 그 옛날 이안 맥그리거가 나왔던 영화 아마 유영 선배님도 보셨을 겁니다. 2001년도 작품입니다. 20년이 넘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트레인스포팅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이제 글쓰기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대상을 정해놓고 떠오른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데 학업과 일을 계속 해볼까? 우리 정용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고민을 했다. 그러면 학업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내가 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학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최영 선생님께서 내가 학업을 계속 하니까 이 옆에처럼 이런 게 좋네. 그럼 내가 만약에 학업을 안 하고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 하나 더 나은 게 이거죠. 선생님들 좋아하는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나 어떤 뭐 이런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글감을 쓸 때 공포라는 걸 쓴다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공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걸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 정리 도구가 이 마인드맵이잖아요. 리스나. 그래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적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길게 묘사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한 개의 글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이런 그 어떤 글쓰기 뭐 만다라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기억을 써보자. 잊고 있던 기억들을 희미했던 기억들을 새롭게 해석하자. 제가 아까 처음에 글쓰기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만의 희미했던 기억들을 지금의 상상력을 덧칠해가지고 쓰는 게 글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확인하는 과정이 뭐다? 글쓰기 작업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미 뭐 어떤 결정 났던 것, 어린 시절 뭐 힘들었던 것들, 어떤 여행담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글쓰기에 실전에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선배님들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대화하는 형식의 한번 글을 써보자. 나 자신과 내적으로 실제로 양juk 선배님이나 뭐 최현 선배님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나한테 10년 뒤에 10년 전에 나한테 한번 대화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아니면 뭐 생애에 보내지 못한 뭐 옛날 첫사랑한테 오랜만이냐. 근데 걸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 대화하는 형식의 글을 써보는 것도 좀 감성적인 글을 쓸 때 선배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방법인데 하나의 단어로 주제를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비 내리는 날씨, 장점, 단점. 그래서 비라는 걸 갖고 내가 어떤 날씨를 좀 해보자.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고. 자녀라는 걸 갖고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녀의 공부, 자녀의 건강, 자녀의 이성 문제, 자녀의 소중한 추억, 부모 잘 이렇게 하나씩 해도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매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이성 문제라고 썼대요. 중학생인데 남자친구를 사귀러 갔대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공부도 안 하고 벌써부터 연애질이냐. 뭐 이렇게 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선배님들 미성년자 연애에 대해서 좀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라 고딩 언빵가 그거 보니까 너무 같은데 그건 자녀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은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 내리는 날씨, 뭐 비가 오는 추억, 뭐 가수 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가수 비를 좀 싫어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 그 가수 비랑 같이 살고 있는 분하고 이제 오래된 팬이었어요. 배우 김태희라고 아시죠? 그래서 네, 가수 비랑 결혼하는 날 아직도 기억해요. 2016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래요. 그날 제가 그 퇴근한 그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신문을 보고 둘이 결혼한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혼자 이제 포장마차 가서 쓸쓸하게 이제 소주 한잔 했던 그 글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어를 갖고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날 김태희를 보냈습니다. 제 여자도 아닌데 김태희는 저를 모르는데 그날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다시 찾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이제 배우를 좀 팬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4강 동기부여인데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글쓰기는 지금까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잊고 살았던 선배님들의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실 겁니다. 그죠? 아마 글쓰기 자체가 선배님들 지금 계속 내가 막 지금 저희 쓰는 취미 예를 들어서 지금 쓰는 것도 내가 뭔 취미를 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글을 하다 보시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선배님들 그 잊고 살았던 인생을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드리고요. 잘 쓰는 글은 없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남의 글 비교해가지고 나 못 썼어. 나 잘 썼어. 남들이 너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왜 이렇게 일 같은 글이야? 어? 독자한테 아무 감흥이 없어. 그럼 한마디 하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글 때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냥 그 다음 한마디 더 하세요. 너나 잘하라고. 그 사람들 자체가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남들 글 비교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남들 쓴 글이 그 사람들 인생이 담겨 있는 글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썼다고 하시는 거 보면
선배님들 인생까지 자기 잘 사는 인생까지 저는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 들어요. 왜? 나만의 투박하더라도 나만의 인생이 담긴 글인데 잘 쓰고 못 쓰고가 어딨어요. 독자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 그래서 선배님들 글 보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느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 글은 뭐다? 선배님들 거밖에 못 쓴다는 걸 명심하시고 진정성 있게만 쓰면 최고의 글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장의 일상에 뭐다? 나만의 가치를 지금도 잘 쓰고 계시니까 부여하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발레리나 우리 강수진 씨 아시죠? 이 사람이 했던 명언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하루를 보내기 전에는 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가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고 밥을 먹었을 때 나는 발가락으로 온몸을 지탱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처럼 하루를 보냈다.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이 있을 뿐.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선배님들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잘 쓰고 못 쓰고 저는 아직도 부족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쓰기에 될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하루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술이 취하더라도 글을 썼어요. 저는. 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단 하루도 그냥 선배님들께서 일상생활 했을 때 그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글이 안 써져 이러지 마세요. 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배님께서 글쓰기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아니면 다른 거라도 뭐 하고 싶다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치열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중해가지고 그거만큼 그 순간만큼은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글은 뭐다? 선배님들 안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글이 실린 글이다. 자, 마이크 켜시고 제가 한번 외치면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진심으로 뻔뻔하게 나만의 글을 쓰자. 진심으로 진심으로 뻔뻔하게 뻔뻔하게 나만의 나만의 글을 글을 쓰자. 쓰자. 하실 수 있겠죠? 진심으로 네. 뻔뻔하게 선배님들 글을 쓰시면 선배님들은 진짜 그게 멋진 작가시라는 걸 믿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뭐다? 기억은 순간이지만 매일 쓴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선배님들 쓴 글 하나가 뭐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선배님들의 멋진 글을 오늘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니 특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안내를 해드릴게요. 강의 후기는 제 오픈 채팅방에 저희 방에 써주시고 나가시자마자 저희 방 써주시고 복사해서 제 1200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메일 주소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후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제가 따로 저희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에 그냥 써서 그냥 우리 방에 쓴 거를 갖다 복사해서 1200망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난 재주가 없나 봐. 난 글을 아직도 못 쓰나 봐. 난 해도 안 돼. 이렇게 아직도 내가 글을 못 쓰는 이유를 계속 대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아마 선배님들 계속 글을 쓰다 보면 계속 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학 용어에서 멘탈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난 재주가 없어. 글을 아직도 못 써. 저도 그래요. 이게 꼭 글쓰기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인생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육아를 하다 보면 또 나가서 뭘 하다 보면 멘탈이 붕괴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인생이라 그렇잖아요. 막 되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의도치 않아도 막 이런 게 쌓여요. 그러니까 이 뇌가 막 부하가 걸리고 멘탈이 막 나가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안 그럴까요? 종현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최현님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깨는 게 뭐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쓰는 글 하나만 선배도 오늘 아직 초고 안 쓰셨잖아요. 초고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나만의 초고를 한번 쓰자. 하나 오늘 내가 쓰는 글을 편하게 그 취미에 대한 글을 내가 하나 완성 잘했다. 그 작은 성공만 가지고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실 거란 얘기예요.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영역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셔서 고 오늘 초고만 쓰시는 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서 후기만 써주세요. 오늘 초고만 써주세요. 그거만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두 개만 성공해도 어때요? 선배님도 나 오늘 다 했네?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성공들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선배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멘탈이 많이 붕괴된 게 많아요. 저도 되게 여린 사람이라 약한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에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클래스 101 이제 런칭 다음 주에 하거든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책쓰기 글쓰기 강의를 그 6개 챕터로 해가지고 촬영을 5번에 나눠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클래스 101 런칭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작게 작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 강의자를 만들고 그냥 촬영할 때도 그것만 오늘 할 수 있는 촬영만 생각하고 해서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멘탈 블록을 막자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작은 성공을 누렸다라는 거. 선배님들 초고 난 못 쓰겠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시작을 했다.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어떤 일이라도 한번 도전해가지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오늘 저녁 9시 반에 우리 책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건데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거나 제가 가진 이런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팔 거예요. 같이 공유해서 그대로 제가 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같이 그대로 갖고 가서 저처럼 이렇게 뭐 글쓰기 강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이 책쓰기를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 같이 파트너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자책 방에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오시길 바라고요. 선배님들 쓰시고 공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제 초고 지금 면접 보낸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초고 기간을 3일 더 연장해 드릴게요. 4월 19일까지로 연장을 해 드릴 테니까 4월 19일 밤까지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월 16일 내일까지가 아니고 4월 19일까지로 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먼저 보내주셨던 우리 정영 선배님, 양조 선배님께서는 지금 보내주신 글을 한번 태고하셔갖고 보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보내주셨던 분들은 한번 태고를 해보시고 제가 지금 취합은 다 해놨어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은. 지금 표지 만들고 있고 저도 지금 그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제가 들어갈 거니까 4월 19일까지 해서 제가 다시 톡방에 공지할 테니까 초고는 4월 19일까지 보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생님 강의 겹치면 제가 그 신청해 주시면 녹화본 보내드려 볼게요. 그럼 보시고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 명단에 이름 적고 녹화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오늘 한번 또 얘기